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7차 민주당 원내 대책 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훈 원내대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NLL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무거운 결정입니다. 당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당론 투표로 의결한 것은 진실규명과 송호정 논란의 조기 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요청한 대통령 기록물 중 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건과 사후 이행 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불법 공개한 남북 정상회의록과 그리고 발췌본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해왔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정원 유출본이 진본임을 강조하기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지금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료까지 열람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소모적인 논란의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실과 결함이 확인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개편안도 마찬가지이고 또 취득세와 관련돼서도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관련 부처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 적용 여부 등 이런 것들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한 정책 발표였습니다. 특히 정책의 조율과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서둘러 이렇게 섣부르게 발표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래 절벽만 초래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성신호를 내놓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을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심기관리형 정책인지 묻자를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 인하 정책의 발표 수순도 아마추어 시기입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보전 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 인하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나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생색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인 계주 생면식 정책입니다. 지금 지방단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식 정책 발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역시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새빨갛게 녹슨 기계에 피눈물이 난다는 개성공단 육주 기업들의 절규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말이면 정전협정을 맺은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감이 되도록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부끄러운 처지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성공 등 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사정이 많습니다. 차기 실무회담에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콩쿠리에 타협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값진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병환 정책위장 물어봤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국회,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세 인하라는 외눈박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명명하에 표표짐식으로 이용되어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없고 나라 복합만 축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학습 효과 없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다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지방 정부는 재정 절벽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현호석 경제팀이 부동산 거래 한 면만을 보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외눈박이 정책입니다. 국민들은 현 경제팀의 취득세 인하 그리고 보육정책의 일방적 확대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파탄난 지방재정의 복원 또 그리고 슈퍼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약 20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재정절벽 대책 등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 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복지 재정 수요 그리고 세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그런 국민경제 전체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일 모레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미국의 전시작동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한 바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한미 간 재정적 부담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과 같은 국제적 룰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하는 순간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 측에게 요구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에 따라서 현행 42%인 우리의 방위비 분담률에 대한 미국의 정액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요구와 8조 3천억 규모의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국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시급한 국방 주권의 확보 문제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했던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이 역시나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남과 북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인데요. 지난주에 박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북한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나갈 것이고 또 그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차례 결행약 지원밖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분유, 필수 의약품 지원을 위한 반출 신청에도 통일부는 수개월째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따라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도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고 또 이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즉각 실시될 수 있게 승인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부대표께서 정상회담 대화로 연락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연락위원들이 대화록을 정상회담 대화록을 5차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락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심각한 인수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8만 건이 대통령 기록물 대상인데 그 18만 건 중에서 12만 건의 지정보호기관의 누락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기본적인 본질적인 요소가 기록물로 지정되고 또 지정된 기간은 몇 년간 보호된다는 지정보호기간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건이 그 기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과연 기록물의 보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의심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또한 수년간 방치되다가 2010년에야 비로소 그 문제를 시정하고자 노력했던 사실 역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적법한 방식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에 봉화에서 올라온 이지원 시스템은 검찰과 노무현 재단 그리고 기록관 측이 봉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인을 뜯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기록관은 그 봉인을 뜯어서 이 지정보호기관의 보충을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록관이 관리와 인수 시스템에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연 대화록, 이 정상회담 간의 대화록이 과연 기록관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반응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상회담 대화록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이후에 국정원의 위법 부당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대화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열람위원들이 많은 서류를 국회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NLL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회의록 등 준비 문건 그리고 사후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록 등 준비 문건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포함한 10명의 열람위원은 이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열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오늘 오전까지도 새누리당 열람위원과 협의를 해서 열람 방식과 시기를 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열람위원회 고유한 권한인 열람권을 오늘 오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대화록 문제에 대한 것은 또한 다른 사실 규명에 맡긴다 하더라도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을 중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협의와 적정한 방식을 택하겠지만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열람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열람회를 활동하는 박민수 부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록 열람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새누리당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사태는 새누리당이 대선 때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때 대화록을 흔들어대면서 충분히 재미를 보았다라고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또다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면서 NLL 포기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권영세 의원 등은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스스로의 발언과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종착점은 NLL 포기 발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이는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누리당은 사전 준비 문서하고 사후 이행 문서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NLL 포기 발언 여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열람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대선 때 그토록 부벼먹었고 실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참여정부의 NLL 포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NLL 포기 발언을 대선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새누리당이 자인하는 꼴이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 구축도 단지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지 의심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사전 사후 이행 문서에 대한 열람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국조특위 간사로 수고하신 정청래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무현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현직 대통령일 때 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제자리로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고향인 봉화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권력은 그런 노무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무거운 짐을 벗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사자의 명예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대선 때 충분히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나서 이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부관 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련하고도 애틋한 국민들의 추억과 눈물마저 거둬하려고 하는 비정한 정권의 짐승 같은 행위입니다. 지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살아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신 이후 말 못한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인간적인 서글픔을 느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무려 825만 3,715건을 남겼습니다. 이 수치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과 5%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역대 대통령이 남긴 대통령 지정 기록물 5%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넘긴 95%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7,330건을 남겨서 1년에 619건을 남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무려 2,667배나 많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38,034건을 남겼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781배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비하면 268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지정 기록물에 무려 440배나 많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살아서는 이렇게 죽도록 일했고 죽어서는 이렇게 또 죽도록 욕을 먹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새누리당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대화록은 실종되었는지 몰라도 NLL은 실존하고 있습니다. NLL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록을 보자고 했던 것은 대화록이 있고 없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없는지 아니면 못 찾고 있는지는 차후에 따지더라도 국정원이 분명히 든 것은 NLL 대화록의 유출은 딱 한 곳 국정원이었다는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재준 원장도 지난 6월 25일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 것이 원본이고 진본이고 정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지금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정문원 의원이 읽었던 것, 김무성 의원이 읽었던 것, 그것은 바로 국정원에서 유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역사의 명운을 걸고 엄중하게 따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법무부, 모레 경찰청, 그리고 금요일날 국정원에 대한 기관 보고가 있고 기관장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그리고 통상적 관례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고위공무원들도 다 배석자로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도 국장 이하 반드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는 지정하여 출석하도록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를 국민들 앞에 똑똑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의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공통으로 요구한 증인이 19명입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상 1번, 2번 제목에 박혀있는 사람이 원세훈, 김용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21명은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합의 가능한 21명부터 증인으로 의결하면 곧바로 증인을 위한 신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일 의원님께서 공공의료 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국조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우리 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추진 계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에서 환자를 또 강제 퇴원을 종용한 사실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국가인권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국가인권위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은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초창기 단계에 긴급구제 신청을 우리가 했었던 것입니다.
긴급구제 신청은 환자를 계속 쫓겨나니까 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도움을 청한 것인데 그것은 기각을 하고 이제 환자 다 나간 지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인권 침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때려전율도 좀 정도가 있지 않나 그런 한심함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추진단은 앞으로 이 공공의료 국정조사의 성과가 법률 제도 예산에 반영돼서 실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료 강화 추진기획단은 이번 국조에 참여했던 국조 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그 경험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이 국조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법령 예산안 등등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하겠고, 가을 국조 동안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으로 또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각 상임위의 활동을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번 국조를 통해서 미비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진주의료원이 그 폐업을 한다고 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장관은 끝까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그 이유를 댔습니다. 의료법에 확실히 필요한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는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지방의회에서 날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의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의 요구를 했는데 그 경남도가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대법원 제소를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조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공공병원들이 자기 기능을 다 수행할 때는 그 착한 적자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인정을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 개정을 시도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가 발의해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공의료 종합대책 그리고 예산 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 마지막 날에 진주호령 내각은 정부와 여당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동행명령에 대한 고발을 휘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국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국회를 조롱하고 국정을 논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추진교육단이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해당 노동단체들과의 협조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봉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설 군사 캠프를 엄단해야 합니다. 먼저 사설 해병대 캠프
캠프에 참여했다 귀중한 목숨을 잃은 공주 사대국 학생 5명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못난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꽃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묻은 한 학생의 사진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참사는 애견된 인재였습니다. 무자격 업자들이 해병대를 비롯한 군의 이름을 사칭해 매우 위험한 영업을 보여온 사실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단속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명예로운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군의 이름을 무단 도용할 뿐 아니라 실정법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용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사설 군사 캠프에서는 대놓고 군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거리낌 없이 법을 위반하고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영업해온 군 사칭 사설 캠프들에 대한 정부는 실태를 파악해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 사망 학생들의 영혼의 애도를 표하고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